예, 자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유기합성 및 생유기화학이라는 클래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유기화학 1, 그 다음에 유기화학 2, 그 다음에 유기 및 전염물 정성 분석까지 하고 이제 화학과에서는 네 번째 파트가 유기화학 쪽에서는 네 번째가 이와 같은 유기합성 및 생유기화학으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그 유기합성 및 생유기화학은 어떻게 우리가 화합물을 만들 것인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이라든지 메커니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 이런 쪽으로 하게 됐는데, 이제는 그 지식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화합물을 만들고 구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나가는 이런 형태로 해줘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정말 새로운 개념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기 반응을 배우고 메커니즘은 그대로 끝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연속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 예를 들어서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 때 그 어느 누구도 한 번에 반응시켜 가지고 화합물을 만들 수는 없죠. 그러면 여러 단계를 어떻게 그 디자인을 하느냐, 그 다음에 여러 단계를 어떻게 각 단계마다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단계마다 화합물의 구조를 밝혀내고 하면서 다음 단계로 가면서 우리가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화합물의 종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재료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합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간단한 전염물 같은 이런 것들도 합성해보는 이러한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하고 이미 1시간 15분 동안 카톡을 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가 이해를 되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진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같고, 여러분들도 어려웠고 저도 이제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택하는 것이 이와 같이 영상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또 필요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답하고 하면서 서로가 비대면이지만은 좀 활성화 있게 강의를 듣고 해보고 그 다음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했으면 합니다. 자, 우선 챕터 1에서는 우리가 인트로덕션 파트인데, 인트로덕션 파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고, 오늘은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그림은 많이 봤죠? 이와 같은 그림은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벤조익 애시드를 그 다음에 산을 넣고 그 다음에 용매를 에탄올을 해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요 H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에스테르 파트가 받으면서, 그래서 즉 반응물은 벤조익 애시드가 되지만 나중에 생성물은 에슬 벤조에이트 아니면 벤조익 애시드 에슬 에스테르가 얻어진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은 또 지금 기억나는 건 뭐가 있나? 수없이 많이 했죠. 그럼 이것은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이 반응은 또 뭐가 되나요? 이것은 가역 반응이다. 그죠?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기화학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벤조익 애시드를 이용해서 에슬 벤조에이트를 합성을 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칠판에서나 여러분들 노트에서나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합성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합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험실에서 하게 될 때는 이와 같은 온도 조건이라든지 반응 조건을 가지고 이제 반응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산촉매 반응이고 에탄올을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애시드에서 에스테로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적인 그 계산을 해주게 되면 열을 가해줘야 되는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는 마그네틱 스트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글래스울로 돼 가지고 있는, 뭐 요즘은 글래스울이 그리 환영을 못 받죠. 글래스울로 돼 가지고 있는 멘트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플라스크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크 안에서는 뭔가
이것을 저어줘야 골고루 섞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스핀 바를 넣게 됩니다. 마그네틱 바를. 그런 다음에 여기는 자석 교반기니까 밑에서 돌아가게 되면 위에서 뭐가 되나 요 플라스틱 안에서 같이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용액이 골고루 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에탄올을 온도를 많이 가해줘야 하기 때문에 리플럭스를 시켜줘야 돼. 그럼 적어도 리플럭스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날아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류장치를 이게 콘덴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뭐가 되나 여기에서 이와 같이 되겠죠. 첫 번째는 여기와 같은 이 가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가스들이 계속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런데 날아가서는 안 되니까 이 콘덴서에서는 뭐가 되나 여기에서는 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물이 들어오고 요 위에서는 물이 나가게 되면서 이걸 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나 여기 가스로 올라왔다가 여기 와서는 이와 같이 물방울을 맺히게 되는 이게 용액으로 되겠죠. 용매들이 기체 상태에서 다시 액체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원리에서 여기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용매의 양은 관계없이 계속해서 뜨거운 상태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응을 진행시키면은 언젠가 우리가 밥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밥이 다 됐는지 반응이 다 갔는지는 물어봐서는 알 수가 없죠. 물어봐서는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TLC를 찍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경우에 있어서는 1시간 후에 TLC를 찍어서 이 반응을, 리플럭스를 시작한 지 1시간 후입니다. 여기서도 세팅할 때부터가 1시간 후가 아니라 리플럭스가 여기에서 물이 기화됐다가 그 다음에 요 용매가 다시 떨어지는 요 시점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시간 후에 찍어보니까 여기서는 뭐냐면은 벤조익 애시드를 찍었죠. 그 다음 여기는 생성물을 찍었죠. 모시간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TLC 플레이트에다가 그 다음 여기는 양쪽 다 찍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루션 솔번트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표시는 뭐냐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야. 용매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드러내가지고 TLC 챔버에서 드러내가지고 그 다음에 날린다, 공기 중에서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UV로 딱 하니까,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뭐가 되나 UV를 잘 흡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UV 챔버에다 넣고 딱 보면은 여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 위치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벤조익 애시드라. 그 다음 여기서는 두 군데를 같이 찍었으니까 벤조익 애시드가 여기도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두 개가 다죠. 그런데 새로운 물질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요게 생긴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가운데 찍어줬으니까 여기도 뭐가 되나 새로운 물질이 나타나면은 어딘가는 나타나겠죠. 그런데 요 위치는 보다는 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래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요거보다는 폴라리티 차이에 의해서 요것보다는 요것이 요 벤조익 애시드가 훨씬 더 폴라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것은 위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 표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반응이 이쪽으로 돼가지고 뭔가 이것은 없어지고 이것이 새로운 게 생겼는데 아직까지 출발 물질이 조금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1시간 후에 아니면 30분 후에 이제 이거 찍어보게 되면은 요 파트가 없어지게 되겠죠. 요 파트가 결과적으로는 요 파트가 이렇게 없어진다더니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럼 뭐를 이해할 수 있나요? 출발 물질은 벤조익 애시드에서 출발했지만은 반응이 지나고 이와 같은 리플럭스를 통해서 서로 만나면서 반응을 해가지고 애시드가 에스테르를 돼가지고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이 애시드는 없어졌더라. 그럼 뭐가 되나요? 반응이 다 같다. 판단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반응이 같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반응이 같으니까 이제 이것은 뭐가 되나? 여기다 반응을 스탑을 하는 거죠. 반응을 스탑을 하고 일단은 반응을 스탑을 이제 반응은 다 시켰죠.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줄 수 있는지, 이제 반응이 다 갖는 것은 반응을 이거 메커니즘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응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 주게 되겠죠. 자, 이것을 조금 더 다시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반응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금나와라 뚝딱이 아니죠.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반응식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반응식에 맞는 뭐가 되나요? 반응 물질, 그 다음에 반응 조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매, 촉매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돼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이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것이 제대로 가는 물질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섞어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져라. 그것은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절대가 아니겠나요? 그것은 각 화합물마다 작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작용기들이 만나서 하는 것이지 탄소와 탄소가 갑작스럽게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반응 메커니즘이 맞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R그룹이 여기로 하면 되죠. 그럼 벤조익 애시드가 되겠죠. 그럼 벤조익 애시드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그 다음에 산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100% 이쪽으로 가겠죠. 100% 이쪽으로 전자를 밀어 넣어 주게 됩니다. 그럼 밀어 넣어 주면서 요거는 뭐가 되나? 여기는 뭐가 되나?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OH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탄소는 요때도 물론 약간 전자가 부족합니다. 이게 약간 전자가 부족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되나? 전자가 더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와 같은 물이 있을 때에 뭘 하나요? 이것이 뉴클레오파일이다. 그 다음 전자를 줄 수 있다. 아니면은 마이너스 폼이다. 아니면은 뉴클레오파일이 그냥 중성이다. 그런데 물은 뭐가 되나요?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여기에서 있지만은 이렇게까지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뭐가 되나요? 파워가 약하죠. 힘이 약한 거예요. 뉴클레오필리시티가 GNX가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뭐가 되나? 여기가 요런 상태에서는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는 하지만 이것은 뭐가 되나요? 이것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자가 내가 들어가 하더라도 이때는 네 어서 오세요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산이 필요한 거죠. 왜? 물이 치고 들어갈 수가 알코올이라든지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이것이 CH2CH3 그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알코올이 치고 들어갈 수는 없어. 물이나 알코올이나 다. 여기도 뭐 이렇게 해도 돼. CH3에 CH2에 OH 이것마저도 치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은 이 탄소는 죽을 맛이겠죠. 전자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된 상태니까 전자가 없으면 뭐가 되나? 전자를 받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전자 너라도 오너라. 그래서 전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되는가? 연결이 되는가? 요게 연결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서 여기서 전자를 밀어줬으니까 요게 계속 전자를 여기서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자를 여기까지 가지게 되면은 플러스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됐어. 대신 이번에는 뭐가 되나? 여기서 전자를 밀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번에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른 남아있는 알코올이, 왜냐하면은 용매와 시약으로 동시에 같이 있었죠. 그렇게 많은 양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되나요? 이것은 또 H 플러스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달랑달랑 하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또 전자를 떼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중간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요 탄소에 그 다음에 O가 OH, 이쪽에 OH, 이쪽에 O, CH2, CH3, 그죠?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자, 여기가 다시 이것도 여기에 H 플러스가 있다면은
H 플러스가 있다면은 자, 여기에 H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도 전자를 줄 수도 있고 여기도 전자를 줄 수도 있고 여기도 전자를 줄 수도 있는 거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준다면은 자, 화살표를 보세요. 여기서 전자를 이렇게 준다면 뭐로 가버리나? 다시 이렇게 가버리죠. 그럼 이게 또 다시 또 이렇게 갈 수 있고 다시 이렇게 가버려. 가는 놈도 있겠죠. 가는 놈들도. 그런데 어떤 경우에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요 H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요것을 여기에서 잡을 수 있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전자를 잡을 수 있다면은 뭐가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럼 뭐가 되나? 여러분들이 OH는 죽어도 안 끊어지지만 OH2 플러스는 죽어도 끊어진다.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되나? OH2 플러스가 된 거니까 여차하면 이것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나?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상에서 전자를 여기서 밀어주면은 또 내나 똑같은 게 만들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딱 떨어져 나갔죠. 그럼 이것은 원래대로 남아있고, 자, 이것은 원래대로 뭐 이것이든지 여기서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떨어지고 나가면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는 또 뭘 해줘야 되나? 반응이 끝나고 나면 플러스가 없어져야 되죠.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이제 밀어 넣어주게 됩니다. 전자를 여기에서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니까 뭐가 되나?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하나는 해결됐는데 또 역시 또 여기에 뭐가 있나? H가 하나를 떼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H 떼낼 때에 이와 같은 남아있는 알코올에서 그 다음에 전자를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떼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이런 형태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에스테르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되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6.2에서 배운 기억들이 나겠죠. 그때에 우리가 피시폴 에스테리피케이션도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뭘 했나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이 OH가 어느 것이 들어가고 어느 것이 빠져나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동위원소를 처리해가지고 여기 이 부분을 동위원소로 하는 거죠. 동위원소로 해주게 되면은 나중에 뭐가 되나? 이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맞다면은 여기에서는 동위원소로 치환된 게 없지만은 동위원소로 치환된 이걸 넣어주게 되면 나중에 여기가 뭐가 되나? 동위원소로 치환된 부분이 나오면서 정확하게 뭐가 되나요? 항상 동위원소는 여기서 우리가 알코올에 썼지만은 그 다음에 생성물에서 동위원소가 얻어진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반응 메커니즘이 맞다 하는 거죠. 왜? 누구든지 이것을 본 사람은 없죠. 누구든지 이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되나요? 반응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반응 결과를 가지고 가능한 메커니즘을 뭐가 되나? 프로포즈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맞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 우리가 여기서 동위원소로 처리를 해가지고 해보게 되면은 이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맞다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반응 메커니즘들이 밝혀지게 되면 그것도 물론 동위원소로 치료를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맞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반응이 이제 다 끝났어. 반응에 대한 반응식, 그 다음에 반응 메커니즘, 그 다음에 반응을 시켰고, 그 다음에 TLC로 이제 끝을 냈는데, 문제는 이 상태로 남아있게 되겠죠. 이 상태가 반응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 화합물만 있나요? 아니면 이 화합물도 좀 있나요?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화합물들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좀 남아있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생성된 물도 있고, 또 이상하게 반응한 것도 있고, 이렇게 반응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질 수가 있는 거죠. 섞여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화합물만 뭐가 되나요? 우리가 뽑아내기를 원하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뭘 맨 처음에 분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일단은 첫 번째는 여기에서 반응이 됐을 때 첫 번째는 반응을 스탑시키는 거죠. 스탑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되나요? 우리가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한 산이라든지 약한 염기성 용액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물이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반응을 이제 더 이상 진행이 못 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나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HCl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가 생길 수가 있는가 하면은 되게 무기물하고 그 다음에 유기물이 있을 수가 되겠죠. 그래서 오게닉 화합물하고 그 다음에 인오게닉 화합물을 분리해주는 방법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필요해주게 되겠고, 그 나머지 이제 방법은 이제 유기화합물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분리를 해주느냐 하는 방법들이 남아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방법이 그래도 이게 유기화합물끼리니까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럼 뭐가 되나? 이것은 칼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분리 방법을 통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들을 우리가 분리하기 전에 단계에 있는 요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뭐냐 하면은 워크업 단계라고 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보니까 반응식만 알아서 안 되는 거죠. 반응 메커니즘 알아야 되죠. 그 다음 실제로 보려고 반응을 시킨다면 반응을 어떤 조건에서 반응을 시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났어. DLC를 가지고 확인한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단은 반응이 끝났으면 뭐가 되나요? 다 진행이 됐으면 우리가 뭘 거쳐야 되죠? 이와 같은 워크업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워크업이 완전히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어떤 여기에서 분리 과정이 필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만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분리는 뭐가 되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냥 필터를 가지고 걸러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고체와 액체인 경우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을 때는 뭐가 되나? 정유장치를 이용한다든지,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을 때는 뭐가 되나? 칼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다면 이와 같은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기 반응을 마무리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워크업 과정이라고 해주는데, 첫 번째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모늄 클로라이드 수용액이라든지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수용액 등을 반응 용액에 첨가를 하면서 뭐가 되나?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말아라. 반응 여기서 끝 하는 거죠. 그래서 캔칭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되나?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유기화합물하고 무기화합물은 하나는 물층, 하나는 용매층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가 되나요? 펀넬은 이렇게 되겠죠. 펀넬을 나중에 보여줄게요. 펀넬에다가 그 다음 유기용매를 첨가를 하고, 그 다음에 유기물들이 유기층에 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추출 과정, 익스트랙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이것도 이렇게는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본다면은 요 추출 과정은 첫 번째로 뭐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용매를 에탄올로 사용해 줬죠. 물에 전혀 녹지 않는 용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용한 용액은 에탄올이라. 그럼 뭐가 되나요? 일단은 에탄올을 날리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왜?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에탄올은 물에 녹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탄올에 녹아있는 화합물은 또 물에 녹아가니까 에탄올을 제거해주는 방법. 혹시 여러분들이 유기화학 실험실을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은 그냥 감압장치를 통해서 막 빙빙 돌려주는 게 있어요. 로터리 이베이퍼레이터라고 하는데, 로터리 이베이퍼레이터를 통해서, 즉 감압 정유장치를 통해 가지고 에탄올을 날려주게 됩니다. 그럼 에탄올을 날려주게 되면은 여기에 남아 있는 것이 뭐가 되나요? 레지두가 찌꺼기들이 남아 있게 되겠죠. 그러면 유기물, 무기물, 뭐 반응이 간 거, 안 간 거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죠. 여기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솔번트.
아니면은 뭐가 되나? 동시에 어느 걸 해도 되죠.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뭘 해줘야 되나? 물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 두 가지 층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 유기용매와 물이 나뉘게 되는 것이고 무기물질은 물에 녹아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기물질은 이 용매에 녹아서 들어가주게 되면서 두 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층만 분리해 주게 된다면은 유기물과 무기물을 나누어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용매층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네 번째는 뭐가 되는가 하면 용매층만 뽑아내면 되죠. 물은 일단 빼놔놓고 그 다음에 용매층만 가지고 하는데 용매층에는 뭐가 되나 여러 가지 수분이라든지 이런 게 엉켜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냐면은 그 다음 단계로서는 뭘 하는가 하면 이와 같은 건조를 시켜주는 그 안에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출 후에 얻어낸 유기층에 그 다음에 마그네슘 설페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소듐 카보네이트를 무수한 게 수분이 없는 거죠. 수분이 없는 것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물하고 반응을 잘 합니다. 그래서 건조제를 첨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유기층에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이 세 번째가 되겠죠.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것들은 다 고쳐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지금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여기에 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되나 이미 용매층이 되겠죠. 용매층에 이미 여기에 뭐가 들어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기화합물이 녹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와 같은 건조제를 넣어놨으니까 건조제는 이와 같은 형태를 해가지고 물하고 막 반응을 해서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럼 나중에 이것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나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요거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필트레이션이 되겠죠. 필트레이션 그러면은 뭐가 되나 여기 넣었던 요것들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용매하고 순수하게 물이 없는 용매하고 유기물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시 필터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남아있는 걸 가지고 뭘 하나요? 용매를 날려주게 되면 정발이 로터리 베이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정발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다 유기물만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유기물에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뭐 재결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분리를 한다든지 정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은 크루드 프로덕트가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리를 해냅니다. 그럼 아까 이제 TLC에 나오는 대로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만약에 한다면은 분리를 해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TLC가 새로운 TLC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 TLC 스팟이 뭐가 되나요? 에슬벤조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모르죠. 그래서 뭘 하나요? 구조 확인을 하는 거죠. 순수한 화합물을 얻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요? 3학년 들어오면서 뭐가 되나? 유기 및 전전물 정성 분석할 때에 NMR, IR, GCMS, UV 여러 가지를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조 확인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스펙트로스코픽 메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즉 IR이나 UV나 NMR이나 메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화합물이 얻어졌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서 얻어졌다. 그럼 뭐가 되나? 반응이 잘 갔다. 우리가 한 단계를 반응을 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를 좀 넘어가기 전에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퓨어한 형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퓨어 샘플이에요. 그런데 반응을 했을 때는 뭐가 되나요? 퓨어 샘플만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제 임퓨리티가 뭐냐? 퓨어하지 않은 어떤 임퓨리티가 거기에 뭐가 들어냐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임퓨리티의 타입을 본다면은 반응이 엉뚱하게 가는 놈들, 아니면은 또 그 중간에 가는 놈들,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중간체 이해 한다든지, 아니면은 서로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 뭐 에스테리피케이션에 있어서 에스테르가 된다, 또 다른 에스테르가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한다. 아니면은 분해가 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반응이 가는 중간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생성물이 여러 가지가 다
섞일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에 관련된 화합물,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와 유사한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가 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만 뽑아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임퓨리티가 있을 때 어떻게 아이솔레이션을 분리를 해주느냐는 거죠. 그럼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칼럼 크로마토 방법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솔리드 페이스 익스트랙션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튠 레이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 HPLC죠. HPLC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되나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 크로마토그래피 게 초인계 어떤 크로마토그래피를 한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방법 중에서 우리 화합물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퓨리티 소스를 크게 종류별로 본다면은 유기화합물, 그 다음에 뭐가 되나 무기화합물, 아니면은 또 거기에 남아 있는 용매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퓨리티가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우리한테 얼마나 유용한 차인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임퓨리티가 얻어지는지 왜냐하면 다른 반응도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반응만 간다면 참 좋겠죠, 그죠? 하지만은 뭐 꼭 우리가 100%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으니까 그럼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작용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상호간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생성물도 얻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가 되나요? 펀넬이 요는 형태입니다. 요는 형태를 우리가 펀넬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반응을 시키게 되겠죠. 반응이 끝난 상태입니다. 반응이 끝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주나요? 용액을 넣어가지고 물이라든지 다른 용액을 넣어가지고 캔칭을 시켜주는 상태가 되겠죠. 캔칭을 시켜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캔칭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캔칭 시킨 걸 가지고 뭐가 되나? 여기에서 뭐죠? 용매라든지 솔번트라든지 아니면은 물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면 층이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물층은 여기에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기물층은 여기가 되겠죠. 두 층으로. 그럼 이게 이제 두 층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오게닉 화합물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노게닉 화합물은 여기에 들어가면서 오게닉과 이노게닉이 나뉘어지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만 이것만 물만 빼내는 거죠. 물만 빼내고 여기서 콕을 조정해가지고 물만 빼내고 그 다음에 유기물만 여기에 딱 모으면 되겠죠. 유기물만 모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을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은 여기에 남아있던 물방울들이 여기에 아주 소량이지만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가 되나? 아까 마그네슘 설페이트라든지 소듐 카보네이트 은하이드로스한 물이 없는, 그죠? 수분이 없는 그런 마른 걸 가지고 넣어주면서 여기에서 뭐가 되나? 여기에 남아있는 물을 반응을 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물은 여기에 반응을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 이게 다 건조 과정이 끝이 났어. 건조 과정이 끝이 나면은 이 용매 속에는 뭐가 되나? 유기물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을 필터를 해주게 됩니다. 필터를 해주고 나서 필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필터를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깨끗한 유기 용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용매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는 이노게닉 화합물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용매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물도 없는 요와 같은 것들이 되는 것이고 유기 화합물만 있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이제 로터리 베이퍼로 날리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파이널 프로덕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응은 실험은 끝이 났지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에셀 벤조에이트만 있는 건 아니죠. 몇 가지 또 유기물이 섞여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은 뭐가 되나? 그 다음 단계에서 분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워크업 단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이와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용매가 이와 같은 그 용매 속에 지금 반응이 안 간 거 반응이 간 거 5개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가 되나요? 물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와 같은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솔루션을 해주게 되면 반응 안 한 산하고 연기하고 하면 반응이 뭐가 돼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그러면 여기 산도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나? 이와 같은 물에 녹을 수 있는 화합물들만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와 같은 화합물만 남아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되나? 아까 해처럼 분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로터리 베이퍼레이터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압력을 걸어주게 됩니다. 압력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베스 온도, 요 물의 온도를 여기 가지고 컨트롤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냉각기의 온도를 이와 같은 쿨러를 가지고 컨트롤 해주게 되면은 낮은 왜냐하면 더 이상 날아가는 게 없이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정발됐다가도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것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 여기서 용매하고 이게 되겠죠. 그럼 맨 처음에 날아가는 놈은 용매가 쫙 날아갑니다. 용매가 날아가주게 되겠죠. 근데 용매가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 액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용매는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용매를 다 제거를 해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 여기는 진짜 찌꺼기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로터리 베이퍼레이터 이와 같은 판넬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코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 그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혼합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화합물들을 어떻게 분리해내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반응식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반응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다음에는 반응을 시키는 것도 더 어려운데 반응시키고 나서 워크업을 해줘야 되고 워크업하고 나서 뭐가 되나요? 유기물끼리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만 뽑아내도록 하는 그 작업도 마지막으로 필수적으로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와 같은 틴 레이어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틴 레이어 크로마토그래피를 우리가 왜 용매를 분리하는데 사용을 해주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뭘 해볼 수 있나요? 운동회를 하죠. 그럼 뭐가 되나? 반 학생들이 몇 명 해가지고 뭐가 되나요? 여기서 출발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누가 빨리 나갈지 뭐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뭐가 되나요? 여기서 1초, 2초, 3초, 4초, 10초 이렇게 나가면은 앞에 가는 사람, 느리게 가는 사람들이 쫙 나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TLC 작용도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가 있어줘야 되나요? 운동장이 있어줘야 돼. 운동장이. 그 운동장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유리 글래스 위에다가 뭐가 되나요? 실리카젤을 아주 얇게 도핑을 해주는 거예요. 도핑을. 원래는 실리카젤을 하면은 도핑이 안 되죠. 그럼 뭐가 되나? 실리카젤을 물에 잘 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주 얇게 도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말리는 거죠. 뭐 처음에 말리면은 또 다시 또 떨어지지만은 이제 기술이 되면은 아주 얇은 실리카겔 막을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운동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리카겔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유리판이라든지 알루미늄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실리카겔을 입혀줘. 그게 아주 얇죠. 그래서 뭐가 되나? 이게 틴 레이어가 되나? 아주 얇은 막이라는 이야기. 박 아니면은 막.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운동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뭘 해줬나요? 실리카젤을 사용을 했어. 실리카젤을 사용을 해주면은 실리카젤의 구조는 이런 게잖아요. SI 여기 뭐나요? SiO 되지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OH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럼 이것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는 뭐가 되나? 아, 실리카젤 플레이트는 이것을 우리가 극성인가요? 아니면은 비극성인가요? OH 그룹이 있으면 폴라죠. 아, 운동장은 뭐가 되나요? 운동장은 폴라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폴라한 그룹은 폴라한 그룹을 좋아하죠. 폴라한 그룹은 난폴라한 그룹하고는 잘 안 만나죠. 그러면 뭐가 되나? 아, 이와 같이 실리카겔을 가지고 그 다음에
틴 레이어 크로마토그래피를 했을 때는 폴라한 컴파운드는 잘 안 올라가겠구나. 난폴라한 화합물들은 잘 올라가겠구나를 뭐가 되나요? 우리가 화학적으로 접근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은 하이드록실 그룹이 있으니까 자기들 비슷한 끼리 있으면 뭐가 되나요? 극성이 있으면 극성하고 극성이 만나서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뭐가 되나요? 반응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가 같이 놀자 하면 놀다 보면 빨리 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화학적으로 이해를 해주면 참 좋겠죠. 무조건 그냥 TLC를 올린다 하지 말고, 그죠?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이와 같은 TLC 판을 가지고 해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가 되나? 운동장에서처럼 여기 운동장을 했죠? 여기다가 라인을 딱 그어줍니다. 연필로. 출발선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여기다 딱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캐필러리를 우리가 용매에 녹아있는 캐필러리를 아주 얇은 관이 되겠죠. 모세관. 그죠? 우리가 이만한 유리를 가지고 수십 개의 모세관을 만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가열을 시켜가지고 쫙 늘어지게 되면 계속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상태가 됐을 때 이와 같은 캐필러리 모세관을 가지고 이제 여기를 올려주고 여기다 뭘 하나요? 여기다 딱 한 번, 그 다음에 살짝 한 번 더, 두 번 정도 딱 올려주게 되는. 그러면 이게 이제 마크가 여기에 이제 되는 거죠. 여기에 마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마크가 된 걸 가지고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챔버에다 넣고, 그죠? 챔버에다 넣고, 비커도 좋고, 여기다 덮어주는 게 좋고, 챔버에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나요? 용매가 있게 되겠죠. 용매에서 뭐 여러 가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극성 용매도 있고, 비극성 용매도 있고, 근데 거기에 맞는 용매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것이 몇 개가 들어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뭐 여기까지만 계속 폴라한 것만 사용하면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으면은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에셀라스테이트와 헥산을 섞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되나요? 뭐 다이크로메테인을 쓴다든지 거기다가 메탄올을 섞어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딱 담가주게 됩니다. 담가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 서서히 이게 용매가 올라가면서 용매가 이리 올라가면서 뭐가 되나? 화합물도 같이 끌고 올라가 주게 되겠죠. 그런데 끌고 올라가다가 뭐가 되나요?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 주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요것은 움직이죠. 용액이 이쪽으로 움직여. 그래서 뭐가 되나? 모바일 페이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실리카겔은 움직이지는 않죠. 움직이지는 않지. 고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화합물들은 어떻게 되겠나요? 화합물들은 처음에 찍었을 때 AB가 두 개가 섞여 있어. AB가 두 개가 섞여 있는데 A 화합물은 폴라하고 그 다음 B 화합물은 난폴라하다면은 A 화합물은 누구하고 잘 노나요? 이와 같은 OH하고 잘 놀죠. 놀다가 보니까 뭐가 되나? 느리게 가는 거고 이것은 안녕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은 같이 했지만 뭐가 되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것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가 되나? 여기까지는 올라오죠. 차이가. 처음에는 한 새카만 점 같은 점이었는데 이렇게 돼. 그런데 끝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이걸 넘어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승점이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100m 점을 여기다 딱 여기까지 갔으면 됐다. 여기서 딱 스탑하는 거죠. 그럼 연필로 딱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화합물은 하나는 처음에는 새까만 점으로 같이 출발했지만은 요 용매상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바일 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셔너리 페이스를 통해서 화합물 A와 B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럼 화합물 A는 여기 있고 화합물 B는 여기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난폴라 화합물들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TLC 플레이트하고는 뭐가 되나요? 뭐가 되나?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난폴라 화합물들은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폴라 화합물들은 자꾸 만나야 되죠. 만나다 보니까 느리게 올라가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죠.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딱 스탑을 시키면 여기다 이제 표시를 딱 해주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왜 그렇나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주얼 영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화합물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벤조익 애시드, 벤전고리가 있고 하니까 벤조 H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뭐냐면은 비주얼 능력으로서는 실제는 있는데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뭘 하나? UV라이트를 쪼여주는 거죠. UV를 쪼여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와 같이 파랗게 표시가 되는 거죠. 아까 이게 뭐였나요? 우리가 맨 처음에 갔을 때. 이게 뭐였나? 이렇게 UV를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 뭔가 반응이 안 간 거, 반응이 간 거 보이죠? 근데 아까 눈으로 봐서는 안 보이잖아. 그럼 뭐가 되나? 여기다가 연필로 딱 표시를 해줘. 연필로. 이렇게 연필로 표시를 해주는 거. 그러면 뭐가 되나? 밖에 나오더라도 위치는 우리가 알 수는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까지 맞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럼 뭐가 되나? 우리가 UV를 가지고 화합물에 할 수가 있는데, 이 화합물, 만약에 이것이 A 화합물이고 이것이 B라고 하는 화합물이면은 출발할 때는 이와 같이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합물이 다른 화합물들은 항상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각 화합물마다 사람의 생김이 따라서 성질이라고 막 다른 것처럼 화합물의 모양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여기에서 어느 만큼 올라가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나? 이런 경우는 두 가지 화합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연필까지 표시를 해줬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여기서 뭐가 되나요? 포테시움 퍼망가네이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용액을 만듭니다. 용액을 만들어줘요. 용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여기다가 담굽니다. 담갔다가 그 다음 여기서 히팅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색이 딱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들. 아까 UV를 쪼여줘 가지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이와 같은 포테시움 퍼망가네이트에 이용해 가지고 스테이닝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눈으로 확인이 되면 되죠. 근데 그렇게 눈으로 확인되는 것은 어렵고 대부분 이와 같은 UV나 이와 같은 스테이닝 에이전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스팟의 위치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하나요? RF를 할 수가 있게. RF가 얼마다. 그죠? 그럼 용매마다 또 똑같은 화합물이지만 용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확한 것은 뭐가 되나? 두 가지 화합물이 섞여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이제 이와 같은 한 번 더 반복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출발물질이라. 그 출발물질 이렇게 두 개를 출발물질하고 생성물을 찍으면 이렇게 되겠죠. 두 개가 같이 나오는데 나중에 반응이 다 가고 나서 본다면 이것은 없어지고 이거 하나만 남아 있을 수 있게. 그럼 이때는 뭐가 되나? 반응이 다 갔다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럼 갑자기 왜 칼럼 크로마토그래피가 나오게 되겠죠? 자, TLC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뭐였나요? 틴 레이어 크로마토그래피. 아까 얇은 유리에다가 얇은 TLC 플레이트죠. 그게 있으니까 이것이 한 장이 있다던 치더라도 여기 한 장이 있다던 치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는 A하고 B가 있다면 요게 A, 요게 B가 되는데 요것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요걸 긁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되겠죠. 요것만 긁어가지고 해주게 되면 양이 얼마나 되겠나요? 0.01mg도 안 되겠죠. 근데 많은 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와 같은 방법을 이제 알았으니까 요 방법을 좀 더 양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칼럼을 사용하는 거죠. 칼럼은 작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게 돼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보다 더 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럼 거기다가 해주게 되면 양을 많은 양들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AB 물질이 섞여 있어. 그럼 뭐가 되나? 이번에는 아까는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나? 여기서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점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이는 A와 B가 차이가 나. 그러면 뭐가 되나? A가 나올 때쯤 돼서 딱 받아버리고 그 다음 B가 나올 때서 딱 받아버리게 되면 A와 B가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해 주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양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해주게 되는데 자, 이거는 조금 기술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가 하면은
자, 칼륨 크로마토그래피를 해주는데 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물질이야. 그럼 이것을 가지고 양으로 일단은 여기 TLC를 알아야 되겠죠. TLC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하는가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워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다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만 크루드한 화합물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얻었던 화합물이죠. 반응 물질, 출발 물질 뭐 다 섞여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해보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해볼 수 있죠. 뭐 NMR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분리가 잘 되면은 스펙트럼을 깨끗하게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여러 개가 섞여 있다면은 막 이런 데가 불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깨끗하게 우리가 원하는 물을 분리해서 그 다음에 그 깨끗한 상태에서 퓨어한 상태에서 NMR이나 IR을 찍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을 분리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다 했던 것들이고, 자 이제는 이제 칼륨을 어떻게 패킹하느냐는 거죠. 칼륨의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실리카겔을 넣는데 실리카겔이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 여기다가 뭐가 되나요? 솜으로 넣어가지고 막아주게 됩니다. 막아주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해도 뭐가 되나요? 계속 실리카겔이 밀려서 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모래를 넣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분을 해봤나요? 화분을 우리가 집에서 분갈이를 할 때도 화분 밑에도 이와 같은 것을 방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망을 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망을 해주고 그 위에 굵은 모래들을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샌드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하는가 하면은 솔번트하고 그 다음에 그 실리카겔하고 있는 것을 여기다가 빵 묻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기까지는 샌드니까 용매가 채워지더라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요래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리카겔 그 다음에 용매 해가지고 막 믹서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나요? 이것을 열면서 여기가 내려가게 되겠죠. 자 여기가 용매들이 쭉쭉 빠지는 사이에 이것을 가지고 여기를 붓게 됩니다. 붓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청으로 마지막에 딱 만들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여기는 솜이 있고 여기는 모래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는 실리카겔이 있고 이제 흔들어준다든지 톡톡 치면서 사이사이에 공기가 없도록 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되나요? 또 여기다가 샘플을 넣어줘야 되니까 샘플 넣게 되면 이것이 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와 같은 샌드를 다시 또 넣어주게 됩니다. 샌드를 모래를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해주나요? 이와 같은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아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얻었죠. 로타리 웨이퍼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요 레지듀 그러니까 여기는 생성물 그 다음에 반응물 5개 요걸 가지고 여기다 딱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 다음 필요하면 요거 약간 용매를 넣어가지고 워싱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요렇게 청을 하나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요렇게 만들어서 그럼 이게 이제 다 비워졌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보면은 여기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 모래에는 있지 않게 되겠죠. 이와 같은 것들이 요만큼 이제 내려가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 용매를 조금씩 해가지고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왜? 용매끼리 섞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요와 같은 것들이 막 믹스업 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여기다가 용매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는 청으로 내려가지고 용매를 점점 채워주게 돼요. 그러면 요 압력에 의해서 빨리빨리 내려가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내려오는 걸 계속해서 받는 거죠. 계속해서 받아. 근데 받는데 뭘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와 같은 플라스크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착착 받아냅니다. 착 받아내면서 결과적으로는 1번에 나온 걸 보니까 TLC를 찍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아직 여기서 내려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관계없죠. 그래서 이제 쫙 체크를 해보니까 3번과 그 다음에 4번인가 5번에서 뭔가 얻어지더라는 거죠. 얻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A도 있고 B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7번과 8번에서 보니까 뭔가 용매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보시는 게 9번과 10번에서도 새로운 화합물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 그럼 뭐가 되나요? 여기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다 됐죠. 3, 4, 5번을 모아가지고 날려버리면은 3, 4, 5번은 같은 화합물이 되겠죠. 화합물 한 개 분리해주고 그 다음에 9번과 10번 모아가지고 날려버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TLC도 보면은 요것은 요 물질, 요것은 요 물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분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가 아랫부 밸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면 섞여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요것만 얻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테크닉이 좋아지게 되면 이런 것도 분리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얻어지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런 물질 얻었으니까 이제 용매 모아가지고 요것만 여기 필요 없죠. 이거는 필요 없어.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뭐가 되나. 요것만 한 모아서 한 플러스 K 담고 요것만 모아서 한 플러스 K 담고 해가지고 날려버리면은 두 가지 화합물을 정확하게 화합물을 분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수한 화합물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뭘 하나요? 여기에서. 자, 여기 보세요. 그럼 뭐가 되나? 3, 4, 5번을 모아가지고 로타리 이베이퍼레이터를 날립니다. 그럼 뭐가 되나? 뭔가 얻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아까 9번과 10번을 해가지고 해주게 되면은 두 플러스 거에 뭐가 되나? 양을 우리가 순수한 화합물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 담기 전에 플라스틱 무게를 알면 되겠죠. 플라스틱 무게를 알고 그 다음에 요게 다 하고 나서 플라스틱 무게를 빼주게 되면은 요 양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A와 B라는 화합물을 분리를 했어.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나요? 우리는 A와 B를 분리를 했지만은 A의 구조나 B의 구조를 모르는 거죠. TLC상으로는 깨끗하게 분리했어. 그럼 뭐가 되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는 벤조익 애시드고 하나는 뭐가 되나요? 에슬 벤조에이트라고 한다면은 둘 다 뭘 찍어보나요? 벤조익 애시드하고 에슬 벤조에이트에 뭐가 되나요? 그 두 가지 화합물의 TLC 뭐지요? 스펙트로스코픽 메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조를 확인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IR을 찍었어. 그럼 뭐가 되나요? 이게 삼천에서 뭐가 되나? 브로드하게 나오죠. 브로드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카르보닐 피크하니까 이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반응이 갔다면은 요 파트가 안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딱 보니까 뭐가 되나? 이게 없어져 버렸죠. 이게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요런 피크들이 나오고 요게 카르보닐 나오고 CO 나오니까 뭐가 되나? 맞을 수도 있네 하는 거죠. 왜? IR을 가지고는 구조를 100% 모르잖아요. 뭐냐면은 작용기만 확인하는 거예요. 왜? 작용기는 카르복실릭 애시드 OH가 없어지고 그 다음 여기서는 뭐가 되나? 요 파트가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르보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맞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가 되나요? NMR을 찍어보는 거죠. NMR을 찍어보게 되면은 카르복실 애시드의 요 피크가 특징적으로 뭐가 되나요? 11, 12 부분에서 나타나죠. 농도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요거 그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H가 여기에서 아로매틱 리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나요? 요 아래 있는 것은 CDCl3 피크가 나올 수는 있게 되겠죠. 그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은 애시드, 이것은 아로매틱 다 나온 거죠. 자, 나왔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나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생성물을 확인을 해보니까 뭐가 되나요? 뭐가 없나? 여기에 12부분에서 꽝이지.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요 파트는 그대로 나왔죠. 여기도 엄격하게 본다면은 여기에 있는 HA 종류가 몇 가지가 있나요? H가 요 한 종류, 그 다음에 B 하나, 그 다음에 C 세 가지 종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피크가 몇 개 나오나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인테그레이션 해주게 되면 요거 2개니까 2개, 요거 1개, 그 다음에 요거 2개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맞는 거죠. 끝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가 되나? 새로 들어온 게 요 CH2, CH3가 되죠. 그럼 CH3는 항상 되게 1에서 2 사이에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이제 3개 피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는 2개 피크가 나와. 그럼 어떻게 2개가 나오나 하는 거죠. 2개의 피크인데 실제적으로는 뭐냐면은 요거하고 차이가 날 게 없죠. 그런데 뭐가 되나? 여기에서 O가 전자를 당겨주게 되니까 이것이 끌려 들어가가지고 뭐가 되나? 모아 다운 필드에서 나오는 것이죠. 모아 다운 필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다. 이것을 확장을 시켜보게 되면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 이것은 4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것은 뭐가 되냐면 3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빛깔을 계산을 해가지고 딱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반응을 시켰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100% 확신을 못하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나요? 그 다음에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손쉽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질량을 몸무게를 재보는 거예요. 몸무게가. 실제적으로는 벤조이크 애시드는 120이라 몰레큘러 웨이트. 그 다음에 이것은 벤조에이트는 에틸 벤조에이트는 150이야. 뭐 가능하죠. H가 하나 떨어져 나고 CH2, CH3니까 CH2 하면 얼마가 되나요? CH2 하면은 14에 12에 14. 그 다음에 CH2 하면 CH3 하면 15. 그럼 29가 되죠. 그럼 H 하나 빼줘야 되니까 그럼 28이 더해지게 되면 150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벤조이크 애시드를 찍어봅니다. 뭐가 되나? 122. 이게 분자 피크가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잘렸을 때 105. 그 다음에 여기가 잘렸을 때 77. 맞는 거죠. 근데 생성물을 가지고 해보니까 여기가 뭐가 되나? 150 있죠. 그 다음에 122 잘렸을 때,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가 잘리나? 여기가 잘렸을 때 12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105는 내가 여기가 잘렸을 때 77은 여기. 그럼 뭐가 되나? 우리가 IR, NMR, 매스를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맞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실제적으로 반응 한 단계가 끝이 나는 거예요. 반응 한 단계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반응이 한 단계가 끝이 나는 것이고, 여러 단계가 있다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유기합성이라든지 바이오 오게닉 케미스트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잡한 화합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보는데 에펠탑이 뭐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금방 찾아보면. 그런데 에펠탑을 짓는다고 하면은 이게 짓는 타겟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에펠탑을 요것을 하기 위해서는 요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를 올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걸 만들기 위해서는 요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또 요걸 만들기 위해서는 요게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걸 만들기 위해서는 또 요게 있으면 여기다가 붙이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요거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에펠탑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에펠탑을 한꺼번에 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에펠탑을 지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계를 만들 때도 하는 것이고, 옷을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화합물도 그럼 뭐가 돼야 되나요? 화합물도 자, 그러면 이제 이 설계가 다 끝이 났어. 이 설계가 다 끝이 났어. 요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것은 요게 있으면 올 수가 있고, 요것은 여기서 만들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렇게 딱 설계가 끝이 났어. 그럼 이제 설계가 제대로 됐다면 그 다음에는 뭐 해주면 되나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죠. 맨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땅 파가지고 요거 세우고, 그 다음에 요거 붙이고, 세우고, 붙이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가 되나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에펠탑을 만드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한 88년에서부터 89년 한 말치까지 한 몇 개월이냐, 3개월, 한 6개월 정도 걸렸네. 이걸 짓는데. 하지만은 그 전에 뭐가 되나요? 설계하는 시간들이 필요해 주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화합물도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돼. 그럼 이것은 이와 같은 아민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자이드가 있으면은 이걸 만들 수 있다. 요 아자이드 화합물들은 이런 형태에서 만들 수 있게 되겠다. 아니면 요 화합물은 여기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요 화합물은 여기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쭉쭉 가면은 맨 마지막에 요 화합물만 있으면 되겠다. 뭐가 되나요? 설계가 다 끝이 나야 하는 것이죠. 설계가.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이렇게 설계하는, 우리가 타겟 화합물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화합물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설계하는 것을 유기화학에서는 뭐냐면 리트로 신세틱 애널리시스, 역합성적 분석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이게 제대로 돼야 되죠. 이게 만약에 중간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가 엉뚱한 화합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가다가 스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죠. 그럼 이것을 이제 리트러스 세팅 어널리시스를 잘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했어. 그 다음 이것이 다 되면은 뭐가 되나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것을 얻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뭘 하면 반응 한 가지 해봤죠. 그럼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요 반응 올 때 뭐가 되나? 아까 같은 그 과정을 똑같이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 확인하고 또 양을 확보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구조 확인하고 양을 확보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니 하는 반응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뭐가 되나요? 이것을 우리가 토탈 전 합성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과정이 설계를 하고 이와 같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들어가고 얼마나 어렵겠나요?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것을 만들어냈을 때 그 희열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여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새로운 의약품을 만든다든지 하면은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하나의 뭐가 되나 아트라고. 왜냐하면은 그 하나의 예술이라고 할 정도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만약에 아주 복잡한 화합물들은 나도 거기까지는 만들어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런 우리가 아트라고 할 정도로 정교한 기술들이 필요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개념을 가지고 어떤 그 유기 반응에서 실제적으로 반응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전까지 우리가 에스테르화 반응을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반응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반응시키고 그 다음에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는 그것이 이제 반응 단계로 보면 한 스텝이 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 반응 하나를 이제 해결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잡한 화합물들은 그 반응 한 번으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복잡한 화합물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 화합물에서는 뭐가 보이나요? 지금 탄소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있고 탄소와 6번과 7번의 탄소와 탄소가 이중결합으로 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배웠던 뭐가 되나 시스 형태로 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11번에 카르보닐 형태로 돼 가지고 있고 나머지 20번까지가 그냥 C로 돼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입니다. 자, 구조는 그죠? 그러면 구조는 보면은 우리가 작용으로 본다면 이중결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카르보닐 그룹이 한 개가 있는 이런 물인데 또 여기다 뭐라고 해놨나요? 이 물질이 어디에 쓰인다고? 섹스 페로몬이라는 성을 유인하는 물질이에요. 뭐 하는데? 복숭아에 뭐가 되나요? 과일에 복숭아 심식나박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자기들끼리 연락을 할 때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면 전화로 하죠. 자기들끼리 연락을 할 때에 있는 물질을 내는 거지. 이런 물질을 막 내는. 그러면 뭐가 되나? 순놈이 딱 보고 어디에 우리 친구가 있구나. 그래 놀러 가자. 같이 놀러 가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역할을 해주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G에 그 다음에 6에 그 다음에 에이코센 11, 1 아니면은 뭐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고 전체적인 분자식은 아니면은 분자량은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왜 그렇다면 만들어야 되는가? 그죠? 자, 이렇게 잘 익은 복숭아가 있습니다. 지금은 장마가 들어서 복숭아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복숭아가 아주 잘 익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복숭아를 사야 될 때는 뭐가 되나요?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가 되겠죠. 그런데 뭐가 되나? 추석에 팔라고 이렇게 큰 걸 만들어 놨는데 그대로 시장에서 팔면은 이 하나에도 5,000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큰 걸 잘 만들면은. 그런데 뭐가 되나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요 복숭아 심식나방이 저기 맛있는 복숭아 있겠구나. 그래서 딱 한 번 하면 뭐가 되나? 이와 같이 시커멓게 남게 되죠. 산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나?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상품성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뭐 싼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팔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복숭아 심식나방을 우리가 예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복숭아 심식나방이 올 때 되면은 뭘 하나요? 이걸 뿌리는 거죠. 이 물질을 뭐 하나 다 싹 뿌리면은 뭐가 되나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요 물질이 여기에 있어. 요 물질이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복숭아 심식나방을 가운데 딱 둡니다.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요 물질을 여기다 놓고 하나는 복숭아를 놔. 이쪽으로 갈래? 아니면 이쪽으로 갈래?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 쪽으로 선택하겠나요? 100%. 왜냐하면 같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아니면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거기 가겠나요? 아니면 어른들 따라서 뭐 가겠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나? 여기다가 트랩을 놔놓고 그 다음에 딱 들어온 데는 왔구나 잡고 뭐 못 나가게 하면은 물고기를 잡듯이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예방을 하면은 못하도록 하면은 깨끗한 복숭아를 우리가 시장에다가 팔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관심은 이와 같은 복숭아 심식나방의 성유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숭아 심식나방은 여러 가지 이렇게 상처를 내면은 여기만 나는 것이 아니죠. 이 안쪽에도 상처를 내니까 상품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트랩을 가지고 이와 같은 그 성유인 물질로 가지고 트랩을 잡으면은 막 이렇게 많이 잡히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싱싱한 과일을 잘 익은 과일을 생산해 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구조는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탄소가 우선 이해를 하기 쉽게 화합물을 만들려고 할 때는 이렇게 번호를 매겨줍니다. 각 탄소마다. 그럼 탄소마다 번호를 매겨요. 그러면은 6번과 7번 사이에서는 이중결합이 시스생ter에 있고 그 다음에 11번에는 카르보닐이 있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구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은 혹시 여러분들이 UBT에서 위티그 반응이라고 들어봤나요? 그죠? 알데하이드하고 그 다음에 포스프론밀라이드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두 개가 딱 되면서 뭐가 되나 이중결합이 되죠. 그거 가지고 노벨상도 받았죠. 위티그라고 하는 교수는. 그것은 여기는 위티그 반응을 사용을 해주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 부분은 좀 애매한데, 여기는 우리가 C하고 메탈하고 있으면 그는 음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리튬 애나이온 리액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두 개,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만 잘 연결시켜 주게 되면은 요것을 위티그 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요를 붙이고, 그러면은 처음에 요거 5개에다가 위티그 해가지고 요거 붙이면 몇 개까지 됐나? 11개까지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C-로 만들어가지고 해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이는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계를 만들 때, 꽃을 만들 때처럼 설계를 하는 거죠. 아까 뭐였나요, 우리가 에펠탑을 만들 때 설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화합물을 만들 때도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위티그 반응은 여기에서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포스프론밀라이드,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가 있었죠. 그럼 요거 붙이고, 요렇게 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요거 11개까지 됐죠. 그 다음 12개에서부터 20개까지 요렇게 붙이면 되겠다. 그럼 뭐가 되나? 덩어리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가 새로운 한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제 화학적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여기를 위티그로 반응을 한다고 했죠. 이것이 6개를 포스프론밀라이드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7개에서 그 다음에
20개까지. 그러니까 13개가 되겠지. 13개의 탄소가 붙어 있는 것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7번째 여기에 알데하이드가 있는 것을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거하고 두 개면 딱 요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요 두 가지 화합물이 있으면 요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요거 만들면 되고 요것은 또 한 번만에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요것은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알코올이 있는 것을 옥시데이션 시켜주게 되면 알데하이드를 만들어서 다음에 반응시키면 된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 한 가지가 문제점이 있죠. 교수님 여기도 카르보닐 그룹이 있고 여기도 카르보닐 그룹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데하이드 키톤 할 때 뭐가 차이가 났나요? 반응성이 차이가 났죠. 키톤은 양쪽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알데하이드는 한쪽에서만 밀어주기 때문에 뭐가 되나요? 전자가 부족한 것이 알데하이드가 더 부족합니다. 그럼 뭐가 되나? 키톤하고 알데하이드가 두 개가 있으면 반응은 항상 한 개만 딱 반응시켜주게 되면 알데하이드하고만 반응하죠. 그럼 여기서 한 개는 반응시켜주게 되면 여기는 반응이 안 가고 여기만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만 반응하면은 이렇게만. 그러면은 이 화합물은 여기에서 옥시데이션 화합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개짜리를 하나에 5개, 그 다음에 여기에 9개짜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 두 개를 착착 붙이면은 요거 만들어지고, 요것을 옥시데이션 시키면 요거 만들어지고, 요것을 위티크 반응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럼 뭐가 되나요?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요거 한 단계, 요거 두 단계, 요거 세 단계 있으면은 이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설계를 마치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설계가 됐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가 되나요? 여러 가지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이 맞는지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접 실행을 했을 때에 수율이 얼마가 될지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겠죠. 근데 반응이 억지로 반응을 시키려면 반응이 잘 안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단계를 다 마치는 것을 우리가 리트로신세팅 어널리시스라고 해주게 됩니다. 역합성적 분석. 그럼 이게 이제 끝이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이거 사는 거죠. 이거 사는 거죠. 이거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거 사고 해가지고 반응시키고, 그 다음 여기서 옥시데이션 시켜주고, 그 다음 뮤티크 반응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뭐가 되나요? 복숭아 심식나방의 섹스페로몬을 성유인 물질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뭐가 되나? 거기에 따라서 합성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신세시소. 자, 첫 번째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짜리의 브로마이드를, 그리고 거기다가 리튬을 집어넣습니다. 리튬을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리튬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익스체인지 반응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CH2에 리튬이 되고 여기서 리튬 브로마이드가 떨어져 나가주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해결됐죠. 그럼 이거 만들었어. 이걸 만든 것 어디에 넣어주나? 이와 같은 락톤 화합물에다가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락톤 화합물에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어느 위치로 들어가는가 하면 요 위치로 반응이 일어나주게 됩니다. 요 위치에. 여기서 이렇게 꽝 치고, 그죠? 꽝 치고, 그 다음에 요것이, 자, 다시. 자, 지금은 이제, 여기가 12번이 되겠죠? 12번에서 어느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가 하면은 12번에서 CH2 리튬에서 요 카르보닐과 그 다음에 요 사이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되죠. 됐죠? 끊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그럼 번호로 봐서는 뭐가 되나? 12번이 어디하고 연결됐나요? 11번하고 연결됐죠. 11번하고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서 11번하고 12번이 연결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탄소를 몇 개 만들어야 되나요? 20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14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크업을 해주고 여기다가 산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 뭐가 되나? OH가 만들어지게 돼. 1차 알코올. 그죠? 1차 알코올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요? 2학기 때 6.2.2에서 배운
PCC, 피리디늄 클로로크로메이트. PCC 산화제를 가지고 산화를 딱 시켜주면 여기가 알코올이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로 가서 반응이 스탑되죠. 반응이 스탑됩니다. 그럼 알데하이드까지는 만들었죠. 그럼 알데하이드까지는 만들었어. 그럼 알데하이드까지는 만들고 다음에 뭐 하면 되나요? 자, 그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 아까 여기 쓰죠. 이렇게 비알 화합물을 어떻게 리튬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리튬 화합물로 바뀌는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튬은 체외각 전자가 한 개가 있습니다. 이거 한 개. 그래서 한 개만 없으면은 자기는 편안하니까 자꾸 한 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A족이나 3A족, 1A족이나 2A족에 있는 화합물들이 반응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불안정하니까 자꾸 뭐가 되나요? 떼내려고 하는 거죠. 떼내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전자를 주려고 한다는 것은 반응성이 더 크다. 그러면 이 전자를 하나를 빨리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이제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전자 두 개에 됐으니까 하나를 이쪽에 가져오고 하나를 여기 가져와 버리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리튬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Br 마이너스가 딱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탄소는 레디칼 전자를 한 개 가지고 있죠. 그럼 또 뭐가 되나? 리튬에서 전자를 하나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 여기가 CH2 리튬 이런 식으로 알킬 리튬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에서 알킬 리튬으로 만드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자, 아까 뭐였나요? 여기까지는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걸 해줘야 되겠네요. 1, 2, 3, 4, 5, 6의 BR. 그 다음에 플러스에 트라이 페닐 포스핀. 딱 이렇게 해주게 되면 뭐가 되나요? 이게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이게 끊어지게 되면서 이와 같은 포스포륨염이 솔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포스포륨염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고 여기는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는 H가 있죠. 그래서 리튬이 마이너스 플러스 리튬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이렇게 갑니다. 이거 하면서 이것을 하나를 떼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떼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이것을 우리가 포스포륨 밀라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되면 밀라이드가 되나요? 이거는 뭐가 되나? 바로 알데하이드하고 결합하기 직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 위티그 반응에 의하면 여기 알데하이드 있죠. 여기에 포스포륨 밀라이드 있지. 두 개가 짜까딱 만나면 뭐가 되나? 이와 같이 시스 형태의 이중결합이 만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은 이렇게 생겼지만은 크게는 뭐가 되나요? 복숭아 심층나방에 뭐가 되나? 섹스 페로몬을 우리가 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단계에서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화합물이 만들어졌는지 또 뭘 해야 되나요? 분리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 지금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확인을 다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화합물을 합성을 한다. 자, 그래서 유기 합성 아니면은 이런 건 물질들이 뭐가 되나요? 자연에서 나오죠. 그래서 천연물 합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을 이번에는 좀 두 개로 나눴는데 여기까지가 인트로덕션 파트의 넘버 1 되고 넘버 2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